자,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응을 먼저 알아볼게요. 대응을 설명해서 함수의 정의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대응이라는 거는 x 집합의 원소를 y 집합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거를 대응이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x집합의 원소 1, 2, 3이 있고 y집합의 원소 a, b, c, d가 있어요. x집합의 원소 하나를 y집합의 원소에 대응을 시킬게요. 1을 b에 대응시키고 또 1을 a에 대응시키고 1을 c에 대응시키고 이번엔 3을 c에 대응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x를 y에 대응시킨다. 대응한다 라고 이제 x집합의 원소를 y집합의 원소에 짝 찍는 것을 이제 대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너무너무 좀 복잡한 느낌이 들죠. 막 여기에는 3개의 짝대기를 주는 것도 있고 하나만 주는 것도 있고 짝대기를 주지 않는 것도 있고 또 y집합에도 화살을 2군데에서 받는 애가 있고 화살 안 받는 애가 있고 화살을 받는데 같은 뿌리에서 화살을 받는 애가 있고 조금 규칙이 없는 좀 난잡한 상태네요. 요거를 요거는 함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그냥 x에서 y로의 대응과 차별되는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x집합 원소 x집합의 원소 1, 2, 3을 y집합 원소 a, b, c, d에 대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면 x집합에 포커스를 두고 x집합의 원소들 3개에다가 다 짝대기 하나씩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씩을 모두 주고 자, 한 번씩 꼭 반드시 화살을 쏴야 된다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럼 1이 예를 들어서 B한테 화살을 주고 2도 B한테 화살을 주고 3은 D한테 화살을 주고 자, 일단 이 y집합 원소에 화살을 같은 y집합 원소에다가 화살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거는 아직은 관심이 없어요. 이 x집합의 원소에만 포커스를 둬서 모든 원소가 한 번씩 화살을 준다. 여기까지만 포커스를 둬서 요 요건만 만족시키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x집합, 요 x집합은 화살을 주는 집합, 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화살을 받는 집합을 공역, 그 중에서도 화살을 진짜 받은 이런 원소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함수가 되는 요건은 대응과의 차별점은 정의역의 원소가 모두 반드시 한 번씩 화살을 줘야 된다.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면 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알아볼게요. 자, 지금 대응에서 함수가 되면서 이 x 정의역은 모두가 한 번씩 화살을 준다 라는 요건을 조금 만족시켜서 조금 정리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y집합은 여전히 막 화살을 안 받은 애 있고 화살을 두 개를 받은 애 있고 막 조금 정리가 또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역 y집합에 포커스를 두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x집합의 원소 1, 2, 3을 y집합 원소 a, b, c, d에 대응을 시키는데 자, 모두 1대1 함수도 함수 요건을 충족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x집합에 모두 하나씩 화살을 준비를 해놓고 화살을 쏴라 라고 하는데 x집합의 원소 1이 만약에 b한테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2는 B를 제외한 A, C, D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화살을 쏴야 돼요. 자, 이렇게 겹치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E는
A, C, D 중에 만약에 C를 화살을 쐈다. 그러면 3은 B와 C를 제외한 A와 D 중에서 하나 화살을 이렇게 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되는 요건은 y집합이 모두 한 번씩만 화살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화살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말 그대로 1대1, 1대1, 1대1 그래서 1대1 함수인 거예요. 자, 근데 특징은 여전히 화살을 못 받은 애도 있다는 거는 아직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직 화살을 못 받은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명씩한테는 다 받았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일단은 함수여야 되고 1대1 함수여야 돼요. 자, 즉 X집합의 원소 1, 2, 3이 모두 하나씩 화살을 쏴야 되고 Y집합 원소에 쏘야 되는데 A가 B에 쐈다. 그러면 E는 B를 제외한 A에 쐈다. 그럼 C는 A, B를 제외한 D에 쐈다. 이렇게 되면 아직은 1대1 함수인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화살을 못 받은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이런 화살을 못 받은 친구를 그냥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X집합 원소 3개, Y집합 원소 3개, 1대1, 1대1, 1대1 완벽하게 3대상 3쌍의 커플을 만드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래서 대응에서 함수로 가면서 정의역이 조금 정리된 느낌. 함수에서 1대1 함수로 가면서 공역도 좀 정리가 된 느낌. 자, 1대1 대응으로 가면서 3대상 완벽하게 정리된 느낌. 이런 식으로 함수가 정리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집합관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함수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요. 그 함수 중에는 1대1 함수인 것도 있고 1대1 함수가 아닌 것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어떤 함수 중에서 1대1 요건을 만족하는 게 1대1 함수고, 그러면 요 집합에 있는 함수들은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2대1 함수인 거잖아요. 함수긴 함수인데 1대1은 아니다. 그런 애들이 요런 집합에 들어있는 함수고, 1대1 함수 중에서도 화살을 받지 않는 Y집합 공역이 있는 함수도 있고 화살을 받지 않는 원소는 없는 함수도 있죠.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은 완벽하게 화살을 받지 않는 애들이 없는 함수. 그러면 이 집합에 있는 함수들은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에서 하나 더 정리를 하자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x제곱이고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x예요. 이건 절대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없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실수 전체 영역으로 생각했을 때 요거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고 요 함수는 V자를 그리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서로 절대 같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냐?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두 번째, 함수 값이 같으면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함수의 정의역 x가 -1, 0, 1 이렇게 세 원소라고 할게요.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할게요. 라고 해보죠. 그러면 정의역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1, -1을 대입했을 때 gx의 함수값도 1.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함수값이 같구나.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0, gx 함수도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0.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구나.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1,
x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도형.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다면 요 두 함수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고 fg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고. 자, 그러면 지금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각각 그래프로는 1대1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고, 좌표평면상에 1대1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고, 1대1 대응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함수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렸는데, 자, 이처럼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x 정의역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원소는 y값 2에도 대응하고 y값 여기 요 두 점에서 만나서 y값 7에도 대응한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 x 집합의 원소 3, 2, y 공역에 2라는 원소에도 화살을 주고 7이라는 원소에도 화살을 주는 거네요. 그럼 얘는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의역 x의 원소가 모두 한 번씩만 화살을 줘야 함수 요건을 만족하는데 얘는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의 화살을 쐈으니까 일단 함수가 아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렸어.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는 아무에게도 화살을 지금 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화살을 쏘지 않은 x의 원소가 있어서도 안 되고 화살을 두 발 쏘는 원소가 있어서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대응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원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함수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는 함수인가요? y축이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났죠. 그러면 요런 x라는 원소가 여기 y 값에 대응했다. 하나의 x 값이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이 하나의 y 값에 대응하니까 요거는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함수. 자, 이 그래프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x좌표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이 5가 y-1에도 대응하고 y값 5에도 대응해요. 그러니까 5가 마이너스 1에도 가고 5로도 가고. 자, 이 원의 방정식과 똑같은 이유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의 x좌표는 아무에게도 화살을 쏘지 않아서 자, 그래서 함수가 아니네요. 자, 요런 그래프는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x좌표 하나가 y좌표 하나, x좌표가 하나가 y좌표 하나에 대응한다는 거니까 요거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곡선을 2차 함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y축이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리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 x값 하나당 y값 하나에 대응하니까 이것도 함수가 되네요. 함수. 자, 그리고 요것도 y축이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리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 x값 하나당 y값 하나, x값 하나당 y값 하나에 대응해서 일단은 함수이기는 한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y값이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이라는 y값은 x값 0으로부터도 선택을 받고 x값 예를 들어서 6으로부터도 선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 x의 원소 0이 3한테 화살을 줬고 정의역 6이라는 원소도 3한테 화살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함수인가? 함수이기는 하죠. 함수는
y 값이 두 개의 화살을 받는지 아닌지 여기까지는 일단 신경을 안 쓴다 했어요. 정의역 x집합의 원소가 모두 하나씩 화살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니까 일단 함수예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y값 5에 0도 5한테 화살을 주고 x값 2도 5한테 화살을 주고 x값 뭐 마이너스 2도 5한테 화살을 주고 자 그러니까 x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x들 모두가 5한테 화살을 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역 x집합의 모든 원소가 한 번씩 화살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함수는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가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y축이랑 평행한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여기 x값이 5라고 해볼게요. 5라는 x가 1한테도 화살을 주고 2한테도 화살을 주고 5한테도 화살을 주고 마이너스 그러면 x집합의 원소 5라는 애가 마이너스 1한테도 가고 2한테도 가고 5한테도 가고 7한테도 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x집합의 원소는 모두 한 번씩 화살만 줘야 되는데 여러 개의 화살을 남발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또 이런 x값은 화살을 아무한테도 쏘지 않았으니까 오직 5한테만 화살을 몰아서 준 거니까 함수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함수 그래프인 형태와 함수가 아닌 형태를 이렇게 구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판단했죠?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인 거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빵개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 판단 방법은 자, 함수 글씨가 이렇게 조금 기다랗게 생겼죠. 함수 그래프 판단 방법 땡땡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평행한 직선을 그어 그래프와 그 주어진 그래프와 교점이 한 개이면 그거는 함수다. 교점이 빵개거나 교점이 두 개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함수 그래프 판단은 y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본 그래프와 교점이 하나면 함수, 교점이 두 개거나 빵개면 함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죠. 그럼 이번엔 함수 그래프 중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래프를 판단을 해볼게요. 함수 그래프 요것들 중에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단 y 값이 x 값 한 명으로부터만 화살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집합의 원소 x1과 x집합의 원소 x2가 다르다면 그 x1의 함수가 fx1과 x2의 함수가 fx2는 서로 달라야 돼요. 자, 요 x 원소와 이 x의 원소가 다르다면 얘의 함수값과 얘의 함수값은 서로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를 정의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요거가 참이면 얘의 대우도 참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fx1과 fx2가 같다면, 즉 함수값이 같다면 그거는 애초에 같은 원소인 정의역에서부터 나왔겠다. 이렇게 대우도 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그래프 중에서 1대1 함수 그래프 판단을 해볼게요. 자,
결론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어서 여기 교점이 생겼다는 거는 이 x 좌표가 y 좌표 하나에 대응을 시켰다라는 거니까 1대 1, 1대 1, 1대 1, 1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본 그래프와 교점이 하나면 된다. 그러면 요거는 1대1 함수까지 되네요. 1대1 함수까지 되네요.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는 자 1대1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0이 3으로 가고 6도 3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2대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3이라는 이 y값은 두 명한테 화살을 받았고 그리고 이 5라는 y값도 두 명의 x값한테서 화살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면 안 되겠다. 교점이 두 개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고 그냥 함수 요건만 충족하는 거가 되겠죠. 자, 이러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먼저 볼게요. 얘도 일단은 1대1 함수는 아니겠죠. 보면은 다 대 1이겠네요. 다 대 1. 1대1은 아니고. 자, 마찬가지로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얘는 교점이 빵개, 얘는 교점이 무수히 많아. 아니, 교점이 하나여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그럼 이 그래프는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일단 한 점에서만 만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러한 직선은 빵개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1대1 함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뜻은 여기 x값 5가 y값 4에 대응을 했다. 1대1 대응을 했다. 교점이 하나라는 건 1대1이다. 근데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렸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 값은 아무런 x값, x 누구한테서조차 화살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랑은 교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x값 누구로부터도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은 나오지 않았어. 그 말은 이렇게 마이너스 3이 화살을 아무한테도 못 받았어. 라는 게 되니까 화살을 못 받아도 되기는 되잖아요. 그래도 1대1 함수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함수는 1대1 대응은 될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화살을 못 받은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판정 방법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거나 빵개여도 1대1 함수는 된다. 자, 1대1 함수 판단 방법.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교점이 한 개거나 빵개여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면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즉 요 표현 방법은 그대로 갖고 오면서 자 1대1 함수이면서 이거이면서 요렇게 여기서는 공역의 원소와 치역의 원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네요. 자,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야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 판단 방법은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처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이번에는 교점이 반드시 한 개가 꼭 있어야 돼요. 교점이 없어서는 안 돼요. 교점이 없다는 거는 화살을 못 받은 이러한 원소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니까 교점이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더 정확하게 1대1 대응까지 되겠네요. 1대1 대응. 하지만 이 함수는 1대1 함수까지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를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집합의 원소가 m개예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m개, 이렇게 m개 원소가 있고 y집합의 원소가 y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n번째 원소. 그래서 이렇게 n개가 있고 m개가 있어요.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내가 만들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함수의 개수가 나올 텐데 도대체 몇 개의 함수가 나오는지 한번 세어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긴 하니까 모두 하나씩 짝대기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자, 이거 1번 x의 원소 1번 먼저 화살을 보낼게요. 자, 얘가 화살을 가야 되는데 지금 1, 2, 3, 4, n 후보가 n명 있네요. n명 중에 하나를 골라가야 된다. 얘는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가지다. 그래서 n개 중에 하나를 쐈어요. 그리고 아직 함수가 완성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원소도 화살을 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원소가 2한테 갔다면 두 번째 원소는 2를 피해서 가야 돼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겹쳐져도 상관없잖아요. 왜? 함수 그래프를 함수인지 함수의 판단 함수까지만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원소도 뭐 1이 뭐를 선택했든 간에 겹쳐져도 상관없으니까 2도 n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겠죠. 그러면 세 번째 원소도 n개 중에 하나를 골라갈 테고 마지막 n번째 원소도 n개 중에 하나를 골라갈 거예요. 그러면 n이 지금 몇 번 곱해진 거예요? x의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졌으니까 즉 함수의 개수는 n의 m제곱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는 마찬가지로 x집합의 원소가 m개, y집합의 원소가 n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화살을 쏠 건데 함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화살을 보낼 건데 n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갈 수 있겠죠. n 곱하기 두 번째 원소가 이제 화살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원소가 2한테 갔다면 1대1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원소는 2를 제외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n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외를 하고 1이 선택한 n을 제외를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원소는 n-1개 중에 선택을 해서 가겠고 세 번째 원소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선택한 그 두 개의 원소를 제외해야 되니까 n-2 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갈 테고 그러면 마지막 n번째 원소는 자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가 곱해져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들이 각각
원소들의 경우의 수가 곱해질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개의 곱으로 나타내졌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1개의 곱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1, 2, 3, 4 차례대로 숫자를 센다면 여기는 n-1 요렇게 곱해져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1개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m개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근데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원소가 5개 있다. 여기 원소가 10개 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원소는 10개 중에 하나, 10. 두 번째 원소는 9개 중에 하나, 8, 7, 6 이래서 이렇게 10으로부터 거꾸로 5개의 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 수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그러면 이번에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 되는 개수를 알아볼게요. 자, 1번 먼저 3개의 원소면 공역도 3개의 원소고 치역도 3개의 원소여야 돼요. 즉 정의역, 공역,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mn은 서로 같아야지 지금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선 특별히 x집합의 원소를 n개, y집합의 원소도 n개 이렇게 개수를 맞춰줄게요. 자, 그러면 x집합의 원소 첫 번째 원소가 n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고 두 번째 원소는 그거를 하나를 제외하고 또 골라가고 자, 세 번째 원소는 그 2개를 제외하고 골라갈 테고 마지막 x집합의 마지막 원소는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에서 하나의 원소가 남았다는 거는 이쪽에서도 하나의 원소만 남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차례대로 뭐 10개의 원소와 10개의 원소가 있다면 얘는 10개 중에 하나, 얘는 9개 중에 하나, 10 곱할 7, 6, 5, 4, 3, 2, 1 거꾸로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 함수의 개수도 지금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알아볼게요.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자, 항등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항등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x집합의 원소 1, 2, 3, 4가 있고 y집합의 원소 1, 2, 3, 4가 있어요. 자, x집합의 원소가 지금 y집합의 원소로 대응이 될 텐데 1이라는 애는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4는 4한테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f 여기다가 3을 넣으면 그 함수값은 3이고 여기다가 5를 넣으면 그 함수값은 5고 여기다 7을 넣으면 그 함수값은 7일 테니까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항등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항등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y축 x축 원점 x가 1일 때 y도 1, x가 2일 때 y도 2, x가 3일 때 y도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거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한다면 그래프가 요런 y는 x 그래프 형태를 띌 거예요. 자, 그리고 상수함수는 무슨 말이냐면 x에서 y로 지금 대응을 시킬 건데 상수 어떠한 특정 값 하나에 몰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이 3한테 간다. 2도 3한테 간다. 3도 3한테, 4도 3한테. 함수 맞죠? x가 모두 하나씩 짝대기 함수 맞아요. 근데 어떤 y값 하나에 1대1은 아니죠. 지금 다 대 1이네요. 어떤 y 공역에 어떤 한 원소에만 몰려서 가는 거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는 F3도 3으로 가. F1도 3으로 가.
F7도 3으로 가. X에 뭐를 넣든지 간에 C, 특정 값으로 간다. 이때 C는 상수값이 되겠네요. 요렇게 상수함수식을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Y축, X축 원점. X도 3으로 가. X가 1도 3으로 가. 2도 3으로 가. 3도 3으로 가. 마이너스 1도 3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될 거예요. 그때 요 Y값이 상수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려고 한대요. X집합의 원소가 n개 있고 Y집합의 원소가 n개 있어요. 자,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X집합의 원소와 Y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1은 1한테 2는 2한테 그러면 요 1은 갈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자기 자신밖에. 이 2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항등 함수는 누가 만들던지 간에 딱 하나의 함수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항등 함수의 개수 1개. 상수함수는 지금 X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개, Y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자, 이 4명 중에 이 대장 한 명이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번한테 너 n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얘는 결정권이 n가지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n가지가 있어요. 얘가 n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면 n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부터는 결정권이 다시 없어져요. 얘가 만약에 3을 골랐으면 두 번째는 결정권이 n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1이 골랐던 애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상수함수니까 세 번째도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첫 번째 대장이 골랐던 애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상수함수의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 즉 n개이다. 이렇게 함수의 개수까지 정리를 개념 프린트에 잘 해두세요.